대구광역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격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구 일생활 균형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0일 송해공원에서 별빛 산타 레이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크리스마스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2025 징글벨 나눔 대작전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2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성장 발표회와 함께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 프로젝트 선정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7일 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수림장학회에는 지난 14일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모은 용돈을 기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대구시립세계박물관이 성탄절을 맞아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에서 보내는 따뜻한 성탄절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창꽃 갤러리 전시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손범부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동윤 의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격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구 일생활 균형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올 한 해 추진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한 청년정착 워라밸 기업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기업과 기관 29곳을 발굴하며 누적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모두 22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워라밸 직장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주식회사 신신MNC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워라밸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신MNC 전문이사 김종우입니다. 먼저 저희 기업에 가족 친화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업의 이제 모토가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좋은 상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직원이 좀 더 뭐 행복한 회사, 그리고 직원이 뭐 좋아하는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 모두 10명이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워라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6명은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된 가족 친화 기업 상생 협력 네트워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1개 기업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가족 친화 기업 간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직장과 가정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정책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담은 매거진 밸런스를 매년 발간해 시민과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송해공원에 마련된 또 다른 겨울 볼거리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0일 송해공원에서 별빛 산타레이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은 송해공원에서 처음 선보인 겨울 경관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일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조형물로 장식됐습니다. 특히 10m 대형 트리 1개와 8m 트리 3개를 비롯해 공원 입구에 배치된 산타 인형과 가로등 조형물은 송해공원의 특별한 매력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점등식은 달성 군립합창단과 송미애 밴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점등된 조명이 공원 곳곳을 환하게 비추며 겨울밤을 밝히는 순간 모노플로 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송해공원은 겨울철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12월 한 달 동안 산타랑 반짝반짝 포토타임 이벤트가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마다 풍선 아트도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신년맞이 타로 프로그램은 2월까지, 새해 소원지 작성과 기념 촬영용 소품 대여숍은 3월까지 매주 주말 동안 운영돼 송해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송해공원 경관 조명은 3월 말까지 유지된다며 일몰 후 자동 점등돼 오후 10시까지 일대를 밝힐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겨울 분위기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참여한 추경호 국회의원은 송해공원의 겨울 경관 조명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겨울 명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찬 겨울밤을 밝히는 조명이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다사광장, 류가중앙공원,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어 설치된 송해공원의 겨울 경관 조명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겨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겨울 내내 이어지는 별빛 산타레이크의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2025 징글벨 나눔 대작전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청에는 이날 산타 가족들이 모여 사랑의 선물 박스를 만들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가족 단위 봉사자를 비롯해 중학생과 대학생 전문 봉사자 등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초록색과 빨간색 양말목을 하나하나 읊고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고 완성된 리스와 함께 간식 세트, 학용품을 선물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누가 더 빨리 리스를 완성하나 속도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능숙하게 손을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빈틈없이 촘촘하게 엮은 리스에 방울과 눈송이를 달며 작품을 완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으며 만드는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니까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친구야, 내 양말목으로 만든 리스 잘 받고 크리스마스 잘 지내길 바래. 1365에서 선물꾸러미 만들기라고 이제 애가 신청 공지가 떠 있어서 그거 신청을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해갖고 왔어요. 예전에도 이거 해봤는데 계속하니까 더 재밌고 애들이랑 또 이거 같이 하고 싶어요. 이날 만들어진 선물 꾸러미는 달서구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 53만 명 가운데 약 3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징글벨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그마한 이 선물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앞으로의 자라나가는 데 큰 희망과 그리고 또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특별구 달서구가 앞으로 자원봉사의 선두주자로서 대구시의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봉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5년도도 자원봉사자 여러분 가정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연말에 가족과 함께 이웃 나눔을 실천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해진 가족과 학생들의 작은 나눔이 달서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2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33일간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제 개정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2025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1조 1,568억 원에서 119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6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58건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짚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점검, 컨설팅 및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최재규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여업체 책임 강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양은숙 의원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월 불용 및 집행 비효율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의 적기 집행과 세입 건전성 확보, 성과 중심 재정, 운영 도입 등 효율적 집행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33일간의 정례회 동안 힘써주신 동미 의원님들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붉은 말의 해인 병원연에는 힘차게 달려가는 말처럼 군후에도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에서 길을 찾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성장 발표회와 함께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 선정 현판식을 열고 국제 인증 획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인증은 교육적 효과와 혁신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국제적 공인으로 올해 전국에서 23개 프로젝트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젝트는 문화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 환경과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많은 지역의 아동들이 이 성장 공유회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또한 이런 아동들의 성장이 저희 복지관이 나아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의 아동센터나 초등학교와 같이 연대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성장 발표회에서는 꿈틀꿈틀 메이커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종인, 방해슬, 김조원, 백지영, 이슬아 학생이 대표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창작, 발표, 지역 확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레고 스톱모션, VR 동극, 샌드아트, 보이는 라디오, 와인 단편영화, 메타버스 드라마 등 다양한 융합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마도 애들과 같이 대본을 짜고 양철인가 선생님과 골드보이 선생님께 마임을 배우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마임을 해준 친구들에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수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임 작품에서 양철인간을 연기한 이재훈 학생을 대신해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하며 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훈이가 양철인간 하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졌던 것 같고 앞으로 재훈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아임 독립영화, 메타버스 드라마, 샌드아트, 커툰 애니메이션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프로그램 속 인상 깊었던 순간과 지도교사들의 격려, 그리고 학생들 시선에서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작품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중구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군읍면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지역복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연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특화사업 우수 사례, 시상 발표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 8명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 후원업체 2곳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특화사업 우수 사례 시상에서는 노인분과 및 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중구 민간위원장은 이번 성과 공유회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넘어 내년도 복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촘촘한 복지 서비스 구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의 잔잔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수림장학회에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직접 모은 용돈을 기부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조제민양과 제호, 제어, 제율, 은서까지 아껴 모은 용돈을 전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심 한 끼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를 마친 아이들은 수림경로당을 둘러보며 자신들의 작은 나눔이 이어질 공간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 기부금은 매주 수요일 수림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점심 식사 나눔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다음에 또 모아서 오자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작은 손에서 시작된 이 나눔은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2025 대구 체육인의 밤행사에서 푸른방송 그린웨일즈팀 소속 신현정 선수가 특별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신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수상스키 웨이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구 체육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이번 수상은 지역 선수 육성과 종목 저변 확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12일 연말을 맞아 동절기 난방 취약 가구를 돕기 위한 2025 이웃사랑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32명이 참여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3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서구 의회 임미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반려동물 돌봄 펫시터 지원 조례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선도적인 지방의회 입법 사례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1, 2차 지급률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통시장 연계 행사로 현장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확보한 예산을 지역 경제 회복에 재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쌀과 라면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파출소 준공식을 계기로 경찰관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치안 사각지대 점검과 함께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경찰 협력 단체들도 재능 기부와 나눔에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다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관내 저소득계층 50가구에 직접 만든 빵과 두유를 전달하는 간식 만들기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상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립세계박물관이 성탄절을 맞아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에서 보내는 따뜻한 성탄절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대구방자유기박물관, 대구현토역사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준 유물인 크리스마스 씨를 활용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씨를 살펴보고 나만의 크리스마스 씨 꾸미기 체험에 참여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각 박물관에서는 선착순으로 체험 교구가 제공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2026 창곡 갤러리 전시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전시를 포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창곡 갤러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갤러리 무료 대관과 전시 홍보, 작품 운송, 설치 철거 등 전시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달성군 거주 또는 작업실을 둔 지역 예술인은 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동 통장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올해 3월에서 11월까지 23개 동 813명의 통장이 교육을 수료하고 생명사랑지킴단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장은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강사가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진행한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을 마친 통장들은 생명사랑지킴단으로 임명돼 자살 위험 징후 모니터링, 고위험 대상자 발굴, 전문기관 연계 의뢰 등 실질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일 생명사랑지킴단 간담회를 열어 활동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6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면장에서 제39회 대구교육상을 시상한 소식입니다. 대구교육상은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아 초등 중등 교육과 교육행정 평생교육 분야에서 매년 공적을 쌓은 인물이 선정됩니다. 1987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110명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초등교육 부문의 최순나 사립공공연암도서관 관장, 중등교육 부문의 이병욱 전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신영 대구 1마이스터고 교사 등 3명입니다. 최순나 관장은 교직 재직 시 3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저자 도서 20여 권 출판을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역 도서관과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평생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이병옥 전 국장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기초 학력 책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교 다양화 자율화 정책과 성과 중심 학교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등 대구 교육 정책 혁신에 앞장섰습니다. 박신영 교사는 글로벌 산학협력부장으로 해외 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해 졸업생 해외 취업을 지원했으며 14년간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만학도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창의력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준공 7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선정 단지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 단지별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무후 배관 승강기 보수,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설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군청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며 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슬로건은 겨울아 입저로 독서와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과 공동체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각 도서관은 그림책 읽기, 문해력 향상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부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겨울 독서 교실도 진행합니다. 2.28 기념 학생도서관,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수성도서관, 두류도서관, 달성도서관, 삼국유사군의도서관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 또는 학교 단위 사전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가 대구 익스프에서 열린 2025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에서 단체 및 개인 부문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 외식 디저트 산업 전시회인 이번 박람회에서 상서고 학생들은 조리 제과 제빵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실무 역량을 평가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체 전시 부문에서는 조리과 3학년 백승현 학생을 포함한 9명의 팀이 최우수상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상을 수상하며 작품 완성도와 팀워크, 전공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개인 전시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조리과 3학년 김광민, 신민아 학생이 대구광역시장 장려상을, 이지훈, 권혜진 학생이 한국조리협회장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과제빵과 2학년 김은지 학생은 대구광역시 명장상 제빵부문 학생부 최우수상, 같은 학년 우예성 학생은 대구광역시장상 공예부문 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서연 학생은 제빵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고, 제과 부문에서는 3학년 천다연 학생이 장려상을, 1학년 김채원 학생이 우수상에 각각 이름을 올리며 전 학년에서 고른 성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9일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 단체상을 받은 소식입니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사업입니다. 올해 제15회 대회에는 전국 126개교 2173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공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다인 8개 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백동민, 강태현 학생팀은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아이디어 전원은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실제 기업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산업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기술 이전료를 장학금으로 받게 됩니다. 최근 3년간 경북기계공고는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중 8건은 등록을 완료했고 12건은 심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수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구 의원입니다. 오늘 대구시 신청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계획을 흔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신청사 인근 주민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 현 진행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건소시엄이 설계비 142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며 내년 9월까지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열린 청사로 감산역과 신청사, 두루공원을 그린 카페트 개념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하고 신청사에 머물며 주변 주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문화청사입니다.
청사 5, 6층에 컬처 플랫폼을 설치해 시청사, 의회청사, 시청사 별관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구 스토리 갤러리, 전망 라운지, 공유 회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합니다. 셋째, 친환경 청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및 온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와 숲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공원 유보지, 두루공원 등 주변 공원과 환경적 조화를 이룬 설계를 진행합니다. 또 특화 설계 방향으로는 숲속의 열린 통합 로비, 바람길을 품는 그린 로비, 소통하는 개방형 시의회,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 오피스, 수직적 연결을 통한 기능 통합, 통합 친환경 건축 전략 등을 포함해 대구 신청사의 포레스케이프 숲이 깃든 문화청사로서의 위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신청사가 지역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두루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조화롭게 개발된다면 우리 230만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종합적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랜드마크로서의 형상적 모습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정신을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 민주화운동과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역시 대구의 중구에서 시작된 만큼 이들 모두 대구의 상징적인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의 혼을 시청사에 담아야 비로소 완성된 신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외형을 꼭 28층으로 지어야만 할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루공원 내 228 민주화 운동 기점탑을 봐도 14m와 9m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형태를 내세우기보다 학생들의 자유와 애국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그 정신과 애국심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 시작된 만큼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미뤄져서도 안 되며 또 누군가의 의견 차이로 설계가 변경되어 대이상의 시간 낭비와 건축비 상승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성되다 하더라도 2026년 9월 중앙투자심사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가 조건부 승인안 기준에 근접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기본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당초 계획대로 신청사가 2030년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 의원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께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군의원 신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영 의장님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달성군 공공건설공사의 관행적인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 낭비, 행정력 소모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약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설계 변경 사유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여 설계 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준공일 2주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등 대부분 준공일을 앞두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의 80%가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 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의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방법의 변경,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설계 시 누락분 등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착공 전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 변경은 현장 조사가 미흡하고 설계 검토 단계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심사 대상 사업 외에 심사 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설계 변경 심의에 관한 조례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통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설계 변경의 타당성 심의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공사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설계 변경 최소화 관리 방안 등 실무 교육을 통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올해 시설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사 발주 전 현장 조사 검토서와 설계 변경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건설공사 매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설계, 발주, 시공, 준공 등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업무 절차,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사 관리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행적인 설계 변경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거대한 기회의 장에서 무기력했던 대구시의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고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조 4천억 원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이번 에이펙의 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경주는 천년 고도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부산은 실리를, 포항은 낙수 효과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려했던 대로 빈손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이 잔치상 앞에서 배를 불릴 때 대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대구시가 자초한 명백한 4가지 실책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관문의 실패입니다. 대구공항은
개최지인 경주와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지만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전용기는 대부분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길이 부산으로 통하니 사람도 돈도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대구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략 부재와 안일함입니다. 이번 회담은 대구가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외교부를 상대로 세1지회 글로벌 CEO들을 선점했고 포항은 에이펙에 맞춰 기존 축제를 에이펙 기념 불꽃쇼로 확대 편성하고 숙박 마케팅에 집중해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어떠했습니까?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축제 등 세계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에이펙 전담 부서 하나 없는 고작 철도 3호선 랩핑, SNS 댓글 이벤트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 스스로 밥상을 걷어찬 꼴입니다. 셋째, 미래 산업 홍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구는 로봇과 AI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입니다. 젠슨황 등 빅테크 CEO들이 대거 방한하였음에도 이들과의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젠슨황이 치맥을 즐기며 AI를 논의하는 장면을 기획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수십억 원의 홍보비로도 살 수 있는 기회였지만 대구시는 전략도 시도도 없었습니다. 넷째, 허울뿐인 대구 경북 한 뿌리 상생입니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정작 실질적인 협력 앞에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경북 도지사까지 공동 대응을 강조했었지만 대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경제 공동체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셈입니다. 물론 시장 권한 대행 체제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장이 없다고 행정이 멈췄어야 합니까? 비상 상황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했어야 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는 무사한 일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지나간 기회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마저 없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포스트 에이펙 전략을 즉각 수립하여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 관광객과 높아진 경북 인지도를 대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경주의 역사와 대구의 도심 인프라를 잇는 후속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막연히 행정 통합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시 대구와 경북의 역할 분담과 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에이펙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국제 무대에서 대구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치욕스러운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환골 상태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반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